자, 광복절 기념사가 아주 그냥 광복절 기념사 보고 돼요. 보수 어르신들 또 뭐라 그러냐면 미친 새끼. 왜냐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해버린 건데 요걸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유가 27번 들어갔답니다. 자유. 여기다가 LH 문제, 교권 문제, 긴축 재정 문제 같은 걸 얘기해. 그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예요. 그 저희는 지금 뭐냐면은 광복절 기념사, 3.1절 기념사, 4.19 기념사, 6.29 기념사 모든 게 다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진보 진영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말이 뭔가 정확한 개념을 담고 있는 정치 용어처럼 지금 우리나라 언어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에 자유에 대한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체에. 근데 이 자유를 민주주의 앞에 갖다 붙임으로써 저쪽, 그러니까 저 극우 쪽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독재 민주주의도 있냐? 아니, 국민이 주인이면 그 주인이 왜 자유를 속박당해? 자유롭게 사는 거지. 물론 방종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보면 경악할 만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난 저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세 글자로 그냥 요약이 됩시다. 또라이. 자, 역대 대통령들 기념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국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격. 뭐냐, 독립기념일이잖아.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축하해야 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게 35, 6년 동안 일제에 강점을 당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게 없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역대 대통령들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잘 합시다 같은 그 키워드를 갖고 이제 뭐 우리가 좀 더 잘 나아가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뭐야? 뭐 이번에 공산 전체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지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냐고요. 뭐 언론 장악하고 검찰로 정치 보복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결국 국민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해. 야, 그거 유튜브 좀 그만 봐. 정말 짜증나니까. 근데 이미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를 석박당한다라고 느끼지 않은 평상시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아직도 1945년에 그 독립하지 못한 그 수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1년에 대통령이 경축사를 듣는 게 2번입니다. 3.1절하고 8.15만 경축사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기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축하해야 할 날에 축하를 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는 모두 다 빼버리고, 사실 이 8.15 선언이나 6.25 때나 3.1절이나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설문 쓰는 사람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요새 보면은. 그러니까 복붙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광복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3.1절과 광복절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게 경쟁을 한다면은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뭐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고 뭐 분열 책동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광복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치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광복절은 아직,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불완전한 독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립국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 이게 핵심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낸 게 아니라 일본이 전쟁에서 한국선언을 함으로써 그냥 파생된 효과로서 독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은 광복절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다 같이 노력하자. 이 정도 메시지는 모든 광복절 경축사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 없이 무슨 뭐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 뭐 나토하고 협력하, 그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그게? 욕 좀 해봐요. 미친 새끼라고. 그리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국가적인 재앙 같은 게 벌어졌잖아요. 최근에 잼버리 같은 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죄 드리고 더 잘하겠다 같은 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이루어진 실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유튜브만 보면 그렇잖아.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재명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아우, 광복절하고 무관한 현안만 엄청 나열해서 그 오히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경축사가 아니라 경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대통령을 해도 이딴 식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그런데 광복절에 아까 이 두 번째 섹션의 이야기를 다시 다루겠지만 일본은 공동 이익의 파트너래요. 저게 성립이 되려면 일본이 윤석열 집권 이후에도 계속 사죄와 반성을 하면서 강제동은 우리가 책임질게, 오염수 방류 안 할게, 뭐 이런 독도는 니그 땅 뭐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뭐 AI가 아닌가 싶어요. 학습이 덜 된 놈.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경제 그 소식 전할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공동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잘 될 때는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는 일본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라는 굉장히 큰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게 시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질량 불변의 법칙. 왜 주가 조작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익 보는 놈 하나, 손해 보는 놈 하나 딱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물량만큼 일본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3.1절하고 8.15는 특별히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근데 3.1절 기념사나 광복절 기념사가 똑같아. 똑같잖아. 일본은 협력 파트너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찍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저런 새끼 찍었다는 거. 일본이 과거사 반성 등을 충분히 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이따가 독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쌍놈의 새끼들 저건 바보고 일본 나쁜 새끼들인 거야. 나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어쨌건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놓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전재정을 또 주장을 해요. 건전재정을 말이 건전재정이지 부자들 감세시켜놓고 세수가 펑크 났어. 그러면 건전재정을 해야 돼?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겠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는 걸 한국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안 씀으로써 억지로 흑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전재정이란 말 자체가 사기야. 대한민국 네. 사회에서. 아니 그리고 광복절에 건전재정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연설문으로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복절 경축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장관들하고 회의하면은 1시간 중에 50분 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광복절이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지.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면 대통령의 어떤 그 연설문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한 뭐 보름, 그래. 길면은 3개월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부 업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쉬워요. 연설 비서관이 쉬운 것 같아. 정은영님 건의가 썼다니까. 참. 그리고 가장 악의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했잖아요. 자세히 보면 본인이 국가예요. 아 나한테 반대하는 놈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 본인이 국가야. 짐이 곧 국가다. 그러네. 골 때리는 놈이야 이게 독재자의 마인드거든요. 그거 있잖아 봐봐요. 윤석열이 한 말 중에 물론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자유천명이 행사에 가서 그렇고 유엔사 간부 오찬에서도 그렇고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이야기합니다. 봐봐요. 반국가 세력이 허위선동 폐륜적 공작을 일삼는다. 저 반국가 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으로 딱 하면 다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조선과 고려 그 이상의 고구려 역사까지 다 포함해도 저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니까. 저는 미친놈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진짜 망치고 있어. 과거에서 비교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용 자세히 보면 나에 반대하는 건 다 허위선동이고 폐륜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불가능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저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국가 세력인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냥 한마디 이야기해볼까? 네가 말하는 반국가 세력?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나마 대한민국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IMF로 망친 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세우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 IMF를 세계 유례 없이 빨리 극복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명박이 들어왔을 때 이명박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경제 등 뭐 디지털 정부 그 분위기로 쭉 갔고 인프라 깔았죠. 문재인 대통령 때 어땠어요? 역대급 세계에서 가장 국가의 위상이 높았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거를 지금 1년 3년 만에 말아먹으면서도 반국가 세력이래. 난 그게 이직들한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빨갱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 공산화 됐어야 되잖아. 북한에 넘겼어야죠. 그때 했었어야지. 왜 안 하고 지금까지? 뭐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민주당 정권 15년이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전성기 누리는 기반을 깔았거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네. 지금 반국가 세력 뭐 나라 망하게 하고 있는 건 윤석열이잖아. 거울 좀 보고 이야기해라. 부끄럽다 진짜. 그리고 광복절에 색깔론 투척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의식의 흐름이야. 아니 광복절에 아니 나 그 현충일이나 6.25 뭐라고 네, 하면 네. 대충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나 쳐 그냥. 지금 시대도 안 맞는 이야기지만 광복절 축사에다가 색깔론 투척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더 미친놈이지. 놀라운 건 그게 연설문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연설문 없이 윤석열이 그냥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막 떠들다가 나온 말이면 아 그냥 원래 그런 놈이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걸 연설문을 보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가기 전에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 존나 열받는 거 하나 있어. 독립운동 열심히 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사상과 이념으로 갈려갖고 북쪽으로 간 사람 있잖아. 예. 모조리 독립운동가에서 빼고 친일을 했어. 백선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박정희나 백선엽처럼 덜변해가지고 한국에 남아있다가 6.25 일어나니까 공을 세워. 그럼 막 건국의 아버지 개소리 막 듣고 막 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다시 정의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연설문에서 독립운동은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뭐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라고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 딱 그러니까 할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유난히 어제 오늘 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못 참겠어요, 진짜로. 나름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못 참겠다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잼버리 문제가 터지니까 국민의힘에서 국민적으로 뭔가 힘을 모아달라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의 뜻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광복절을 친일의 후손들이 광복절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아까 야수님 이야기한 것 중에 살짝 좀 핀트가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독립국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같이 일본과 싸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연합군 안에는 없었지만 예. 만주라든지 이런 데서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싸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준 거지. 예. 근데 얘네들은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건 싹 지워버리고 야 우리가 광복 될 줄 알았냐? 이러면서 얘네들 그대로 등용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제 오죽했으면은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이다 독백. 제1야당의 논평이에요 이게. 얘네들 부끄러운 줄 몰라. 이거 여기 반론도 안 하더라고. 그 간단히 말해서 그거야. 너 극우 유튜브 그만 봐. 대한민국 극우 유튜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낮은 새끼들이 보면 민족도 역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쪽이나 진보를 까기 위해서 일본의 논리를 갖고 와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자빠졌으니 역사의식이 있겠냐고. 새날방송이 민족문제연구소 방송을 한 이틀만 봤어도 이런 개소리는 못하지. 아니 근데 지금 그 8.15 기념사를 했던 이 장소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입장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면 중소기업 기념사도 저렇게 안 하겠다라는 비판을 그 얘기 많이 재밌는 받았어요. 자리에 나오는데 아, 네. 네, 말씀하시자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화에 대해서 행사를 한 이유가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유관순 기념관이 거기 있으니까요. 자기 엄마가 이대 뭐 교수인가 아. 지냈다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김한란밖에 없잖아요.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은 역대급 친일파예요. 예.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좀 봤는데 대강당에 올라가는 게 계단이 45개예요. 거기 오는 분들 평균 나이를 봤을 때 그것도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물론 뒤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차 가지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욕 엄청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그리고 DDP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김구 선생 운구 100만 명이 지켜보던 곳이고 뭐 여러 가지 해방과 이념이 맞서도 운동장터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이런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기념식을 그렇지.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서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게. 예. 네,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요. 아, 그- 함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차님이 순진하시네. 얘네들은 광복절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이 진날이잖아.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괜히 쓰잘데기 없이 광복해가지고 자기들이 피곤하게. 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판 치는 거야. 왜 반성합니다. 뭐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구구 때려박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냥 똥땅 튀겨가지고 대충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지. 뭐 대한민국 무력화시 그게 그 이상도 무의도 뭐 일본 놈인데 뭐. 그렇죠. 뭐 할 수만 있으면은 천황 사진 프린트 해가지고 태극기 대신에 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돌았던 짤들이 그런 거 있어요. 멸경이라고. 멸경 뭐냐면 이걸로 윤석열을 그냥 멸하자. 멸경. 나 참 어쩌고 저쩌었어.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백승대님 미안해 의제명 저자 백승대님 저 그만해요. 여러분 이 책 좀 한번 사보세요. 미안해요, 백승대님. 미안해 백승대님. 이 책이 지금 여기에 대장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건들이 들어있어요. 마일드한 제목, 센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유의 질주님까지 감사드려요. 자 마차님 어제 신입사원 7명 술 4처먹이고 새날을 구독시켰습니다. 와 야 7명으로 되겠어요? 한 명만 더. 700명이면 모를까? 비상장 주식 힌트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